죽을 끓일 때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을 육수 대신 넣기도 한다. 말린 다시마를 갈아 만든 가루로 맛을 내기 때문에 인공 조미료를 쓰는 일이 거의 없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매일 꾸준히 적당량의 다시마를 가능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섭취하고 있다. 엄마도 못 먹으면.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다시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다시마를 식초에 우려내 그것을 요리에 넣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아버님도 기관지 쪽이 안 좋고 저희 신랑도 그렇고 얘네도 호흡기 때문에 병원에 둘 다 입원한 경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일단 자연식 위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먹이려고 노력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 기관지 천식에는 백년초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백년초 식초랑 다시마랑 많이 먹거든요. 동치레를 이제 거의 안 해요. 예전에 비해서는.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다시마를 꾸준히 계속 먹기란 쉽지 않다. 그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식초다. 다시마를 식초에 담궈 놓으면 다시마에 있던 미네랄 성분이 식초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미네랄 성분이 가장 많이 녹아나온 것은 구연산 같은 식초 성분이었다. 이럴 경우 체내 흡수율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런 다시마가 가지고 있는 미네랄을 다시마를 직접 섭취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서 섭취 방법을 보게 되면은 식초에 담궈서 충분히 많이 우려낸 그 식초를 가지고 음식 조리에 이용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미네랄을 섭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네랄은 그 산에 의해서 그 수용성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녹기 쉬운 형태가 되면서 흡수율이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그 미네랄이 그러니까 산에 녹으면서 일종의 수용성 상태가 되면서 흡수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해조류 같은 거는 뭐 아까 식초에 무침되거나 우리가 왜 그 초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설탕 넣고 식초 넣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물에 많이 용출이 되면 그 국물에 유실이 되니까 그 밥 먹기 직전에 이렇게 무친다든지 그러면 좀 손실은 적게 하면서 흡수율은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많은 미네랄은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성장과 남성의 성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은 굴과 콩, 동물성 식품에 많고 부족하면 빈혈을 일으키는 구리는 조개나 버섯, 감자 등에 풍부하다. 심장 근육의 수축 운동을 돕는 칼륨은 과일과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칼슘과 이는 우유에 풍부하지만 우유를 가공한 버터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 또 에너지 생성과 근육 운동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은 견과류에 풍부하다.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의 간편함에 익숙해지고 있는 사이 식탁에서 미네랄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몸의 균형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 결국 우리의 몸과 건강을 지키는 해법은 자연식품에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겁니다.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100세 이상 고령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절제된 식생활, 낙천적인 성격, 또 규칙적인 생활 등이 장수 비결이라고 답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죠? 바로 이런 평범함 속에 장수의 비결이 있었던 겁니다. 또 선호하는 음식으로는 채소류의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요. 특히 콩이나 된장, 버섯류, 채소류 등 식물성 음식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장수노인들의 밥상은 미네랄이 풍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 등 자연식품에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지키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식탁에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대신 콩이나 다시마, 버섯 같은 자연식품으로 만든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올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프라더-윌리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프라더-윌리 증후군,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죠? 한마디로 식욕을 주체할 수 없는 병인데요.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식욕을 말합니다. 이 환자들의 부모는 자식의 무서운 식탐을 막기 위해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비만으로 이어지고 갖가지 합병증에 노출돼서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더-윌리 증후군보다는 덜하지만 보통 사람들도 식욕을 참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식욕을 꼽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식욕이 호르몬에 의해서 유도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폐경을 겪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엔 호르몬의 변화가 식욕의 증가는 물론이고 이 복부의 비만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비만 최대적 식욕, 식욕과 호르몬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한 아파트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밥상에 둘러앉았다. 메뉴는 밥과 김치 등 서너 가지. 특별한 반찬 없이 먹는 한 끼 식사지만 주부들에겐 가장 친숙한 밥상이다. 이렇게 소박한 식단에도 불구하고 중년 이후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뱃살만은 막을 수가 없다. 살이 찌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TV를 보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남편이 당신 배가 어디까지야? 그럴 때. 그런 사람 앞에서 기죽일 일 있어? 정말 배들은 지금 내가 제일 많이 나왔구만 지금. 요즘 미씨 엄마들은 지금은 뱃살 때문에 고민하고 있지만 처녀 시절 장동숙 씨는 157cm 키에 48kg의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다. 결혼해 둘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도 체중은 50kg을 넘지 않았다. 잘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살이 이렇게 쪘는데 참 지금 생각 같으면 그렇게 안 먹었을 거구만요. 근데 그 생각지도 않게 먹다 보니까 이렇게 쪄가지고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하지 운동으로. 출산 후 몸은 서서히 불어났지만 크게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폐경을 겪으면서 체중이 급격히 늘어 결국 다이어트 결심에 이르렀다. 5시 반 안에 딱 요만큼 먹어요 밥. 그 바나나도 드시지 마세요. 아니요, 바나나는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아니, 저는 자전거 먹지도 못 타. 가져오고 있어 엊그저께 내가 이제 하지만 먹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 체중 감량을 위해 시작한 운동. 매일 2시간씩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다. 몇 년 전부터 지금 차츰차츰 살이 쪘어요. 근데 제일 고민은 뱃살인데 뱃살을 빼려고 지금 운동을 나오거든요. 제일 고민이 뱃살 살 빼는 거. 우선 장동숙 씨의 현재 상태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한 달간 열심히 운동은 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뱃살. 복부 비만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했다. 그녀를 괴롭히는 뱃살의 정체는 무엇일까? 문제는 내장 사이에 낀 과도한 지방이었다. 사실은 미용상의 문제가 있지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체지방이 많아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거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배 안에 내장에 지방이 많을 경우에 그런 것.